하나, 둘, 셋. 자, 에브리바디 세이 모두 뭉하. 온 국민 전생에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라디오를 장하는 어쩌다 보니 허니도고 라디오의 BJ 데이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방송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야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지금 군복 입은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땡볕 아래서 아주 그냥 땀을 쭉쭉 흘리면서 일하고 왔는데 군대로 돌아가라는 자연의 수호자님의 말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삽자루로 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올라오는데 그게 맞나 싶네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저번 주 라디오 잘 들어보셨나요? 저번 주는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했었다면 이번 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군복을 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또 이렇게 라디오를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주도 한번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최근에 어떤 분들께서 이런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왜 데이몽님께서 최근에 라디오 게스트를 모집하지 않으시네요 하고 말이에요. 어떤 스트리머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게스트분을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힘들고 라디오의 본질이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역으로 이제 대화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게스트분도 좀 줄인 감도 있고 게스트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려주는 배경이 지금처럼 고퀄리티도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두 명이다 보니까 시간 내에 그리는 게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해서 라디오를 혼자 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질문했던 사람아 와서 좀 라디오 좀 봐라. 질문해놓고 보질 않으니까 맨날 말해도 모르지. 아유 진짜.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더웠었죠. 근데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시원해졌다면 시원해졌다고 해야 될지 좀 늦은 가을이 천천히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벌써부터 이제 가을이 와가지고 좀 선선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도 덥다 보니까 좀 땀도 많이 흘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열사병에 시달리는 분, 일사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포도당 챙겨서 밖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덥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도 더워요. 지금도 30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포천시인데 아직도 30도 정도의 온도에 왔다 갔다 육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온도 좀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온도가 높다. 이게 현재 엘니뇨라는 현상이 있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상 절대 허투루 넘기지 말고 모든 분들께서도 현재 기상 변화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을이란 게 느껴지는 게 6시 노을이 진다는 건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6시면 아직 해가 반짝 뜨고 7시면 아직도 해가 좀 지기 시작하는 시간대라 어둡지도 않았는데 제가 6시에 화를 매러 가서 7시쯤 되면은 너무 어두워서 이제 야간 사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를 쏘기가 좀 어려운데 제발 부탁이니까 해야 조금만 천천히 져주면 고맙겠다 라고 한마디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번 주 어쩌다 보니 허니도거 라디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딱 처음 시작할 때 개꿀 명언으로 아마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저번 주에 개꿀 명언을 안 했더니 생각보다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개꿀 명언을 빼자. 개꿀 명언이 반대로 다른 사람들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억지로 뭔가 시간을 채우려고 넣어놓은 느낌이 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해서 한번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에 개꿀 명언을 한번 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번 주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하신 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렌즈에 대한 기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확히는 콘택트 렌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들어보시기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택트 렌즈의 기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되는 이 콘택트 렌즈의 처음 개념을 제시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상으로 평가받는 예술가이자 팔방미인으로 불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150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간한 눈의 습관이라는 저서를 보시게 되면 물이 물체의 형상을 왜곡하는 것을 보고 물이 빛을 굴절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거를 본 데카르트와 토마스 영 그리고 허셜이라는 사람이 개념을 구체화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려 1888년 독일 의사인 피크에 의해 최초로 콘택트 렌즈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토끼의 눈에 실험했다고 했는데요.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눈에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친구와 6명의 지원자를 선별하여 렌즈를 착용시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렌즈는 유리로 제작되었고 무게와 크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이 불가능했으며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딱히 눈에 이제 교정 효과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1888년도가 최초의 콘택트 렌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는 1887년 유리 세공업자 밀러가 제작한 렌즈가 최초이지만 당시 렌즈는 이제 피크가 만든 거에 비해 이제 교정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의안, 즉 가짜 눈에 가까워서 부상 때문에 눈을 뜨기 힘든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콘택트 렌즈가 출시된 거는 1888년 독일 의사인 피크에 의해서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대관절 그렇게 렌즈가 개발되었지만 당시 안경에 비해 편의성도 그리고 효과도 크지 않아 크게 밀려났었는데요. 안경에 렌즈는 그렇게 밀려나다가 1930년도 플라스틱 재질이 콘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970년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비슷한 하이드로겔 재질의 콘택트 렌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지금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렌즈가 이때부터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민지원관 대이묵님 힘내세요라는데 대민지원관 대이묵님 힘내세요 하지 말고 먹을 거로 초코파이라도 좀 갖다 줘요. 스파클린이랑 스파클린이 내가 군대 있을 때 350원이었어요. 무지 쌌죠. 이 내용은 나무위키를 통해 이제 받아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읽기 편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들어본 컨택트 렌즈의 뭐 기원이었나요? 저는 사실 1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를 조종하던 죄송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를 조종하던 그 비행사가 추락을 할 때 눈에 비행기의 재질 중 하나가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눈에 이상이 없어 추후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재질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기반으로 렌즈가 개발되었다고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인터넷 치면서 확인해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사람이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꼭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책과 그리고 기록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콘텐츠 렌즈에 대해서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대이몽에게 태이몽님 저 이야기 한번 듣고 싶은데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찾아드리니까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개꿀 히스토리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콘텐츠 렌즈의 기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오는 맛이 있네요. 어쨌든 개꿀 히스토리 한번 들어봤고 제가 목이 조금 아프니까 잠깐 노래 하나 들으면서 또 잠시 휴식을 가질 건데요. 왜 벌써 노래를 듣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라디오는 항상 말하지만 좀 짧아졌기 때문에 노래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아이유의 좋은 날 한번 들어보시면서 잠깐 휴식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Let's get it. 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은 데이문과 함께하는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를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채팅 쪽이 살짝 불타는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이 고증이 살짝 잘못돼 가지고 지금 열변을 토하는 군인분이 계셔서 그런데요. 아니지. 군인 출신이었던 분이 계셔서 그러는데요. 내가 왼쪽이 부대 마크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이 부대 마크 태그 끼고 왼쪽이 부대 마크더라고요. 이걸 그냥 군복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고증을 살짝 잘못해 가지고 그 좀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그 열번을 토하시는 바코드님 진정하시고 어쨌든 채팅창이 불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서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가보셨는데요. 매일 하루하루 강한 빛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땀 속에서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이미지 속에 군복을 입은 남자처럼 반팔티에 긴 청바지를 입고 맨날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 싸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원한 곳에서 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체 헛소리를 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헛소리는 제외하고 오늘 개꿀 퀴즈 한번 시작해보면서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넘어가기 전에 근데 일러스트분이 몇 년도 군번이시길래 개구리 패턴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그 여성분이세요. 제 일러스트랑 썸네일 길러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여성분이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밀리터리 패턴보다는 저게 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저걸로 그리신 거라. 저도 저녁할 때는 독사복 입고 저녁했거든요. 저 옛날복. 그러니까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뼈다귀는 제 트레이드 마크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좋습니다만 두 번 하고 있는데 개꿀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잠깐이 진정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꿀 퀴즈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맞추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될지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기 전에 저기 바코드 이 군복은 어디까지나 그냥 밀리터리 룩이야. 진짜 군복이 아니라고.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밀리터리 룩이야. 저기 봐봐 데이뭉이라고 써져 있잖아. 진정해. 아주 그냥 미쳐 환장하는구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데이뭉이 바코드에게 독을 품었다. 좋습니다. 한번 진짜 이번엔 개꿀 퀴즈를 풀어보면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꿀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사자성어입니다. 같은 개꿀 퀴즈 아니야. 개꿀이 아니라 개꿀 퀴즈고요.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걸 보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함을 뜻한다의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단말로 말하셔도 상관없고 다른 분들 거도 보고 나서 대답해도 됩니다. 네, 쌀쌀님께서 동상이몽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뭉인데 뭉을 안 해? 개이몽 뭔데? 이불동서 뭐야? 이불동서는 살짝 야할지도. 이불에서 동시에 취침. 죄송합니다. 개이몽 아니야. 개이몽 아니야. 뭉이야. 그리고 나는 데이뭉. 맨날 이 몽자만 들어가면 다들 환장을 하고 들어오. 내가 그냥 야, 응? 아주 그냥 이거 아니야. 알았어? 그냥 토한다. 팍. 아니 같은 침상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는 걸 부끄러워한다고요? 토하지 말고. 진짜. 내 뜻이 뭐라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질문 말씀드리고 답 말씀드려 볼게요.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걸 보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함을 뜻한다는 뜻의 사사성어인데요.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왔어요. 처음에 동상이몽 나왔고 개이몽 나왔고 이불동서 나오고 했는데요. 이 중에 당연히 정답이 있고요. 정답은 동상이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는데 일부러 틀린 거니까 난 알고 있어. 일부러 틀린 거죠? 일부러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응?
절대 제가 웃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은 나이가 어리신 분은 못 맞출 거예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경제 용어입니다. 투자한 비용과 거두어들일 수익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하는 용어로 손해와 이익의 갈림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입니다. 아마 비트코인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나락이지 그냥 똥싹 아니면 나락 나나나. 쌀쌀이님께서는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셨고요. 자연의 수호자님께서는 수익 분배점. 수익 분배점은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배당금 같은 느낌 아니에요? 수익을 왜 분배해 갑자기? 아니 미치겠네. 아니 도우지 코인은 왜 나오고? 어쨌든 돈 벌었으면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모가리제도 돈 벌면 좀 저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정답 말씀드려볼게요. 투자한 비용과 거두어들인 수익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하는 용어로 손해와 이익의 갈림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의 정답인데요. 그 주로 영화에서 땡땡땡땡땡을 못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박호님께서도 손익분기점이라는데요. 정답은 손익분기점이 맞습니다. 보통 영화관에서 100만 명, 200명 정도가 봐야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득을 취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대부분 그걸 못 넘어서 이제 파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밌어 보이는 영화면은 망설이지 말고 가서 영화를 봐주시면 감사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재미없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고 봐? 재밌어야 보는 거지. 안 그래? 어디 우리 돈을 함부로 가져가겠다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발진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쌀쌀이님께서 두 문제, 그리고 바코님께서 한 문제, 그리고 자연의 수호자님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 적으시고, 흔드흔드님은 이제 그냥 나이 놀리는 거에 벌써부터 적응이 되신 것 같은데, 세 번째 퀴즈까지 한번 풀어보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세 문제까지 한번 연속으로 풀어볼게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빠밤. 장르는 스포츠입니다.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소규모 축구 경기로 일반 축구보다 협소한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 낸 것 같은데. 네, 풋살, 족구, 풋살 나오고 있는데요. 풋살에서 풋을 영어로 쓰지 말아줄래요? 나 지금 저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잠깐 고민했거든요. 네, 하여튼 자연의 수호자님이 풋살, 그리고 흔드흔님이 족구, 그 다음에 쌀쌀이님이 풋살, 그리고 흔드흔님이 다시 풋사가라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질문 읽어드릴 테니까 5초 정도 답 얘기하신 거 한번 가져보고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소규모 축구 경기로 일반 축구보다 협소한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 스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풋살에 오케이 배구라고까지 하셨는데 와 발로 하는 거라니까 이제 배구까지 나오고 뱃살 나오고 난리 났다. 그쵸? 진짜 미치겠지 하지. 어쨌든 답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정답은 바로 풋살입니다. 족구나 배구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소규모 축구 경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풋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소규모 축구 경기가 아니라 이제 그냥 소규모 경기라고 했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었겠지만 인원수 그리고 소규모 그리고 마지막 축구라는 걸 이미 지문에서 대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풋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쌀쌀이님께서 벌써 세 문제 그리고 자연의 수호자님이 두 문제인데 저 풋살이라고 쓴 거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두 발이 아니라 두 문제 정답을 맞추셨다. 흔든님께서는 연속으로 틀리고 계신데 어디까지는 상식 문제니까 여기서 틀리더라도 너무 개엄치 마시고 내가 이런 상식을 알아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진짜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문제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빠밤. 장르는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생존 지리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생존 지리. 낯선 곳에서 길을 잃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119에 구조를 요청할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을 이용한 건 아닙니다. 핸드폰, 스마트워치, 전자기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GPS가 아니죠. 낯선 곳에서 길을 잃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119에 구조를 요청할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의 정답은 아까 자연의 수호전루님께서 말씀하신 전봇대 전주번호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렛츠 기릿. 장르는 국기입니다. 국기. 미국의 국기에 있는 별은 각 주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미국 국기에 있는 별은 몇 개일까요? 국기 말고 국기. 기기. 12개 나왔는데요. 12개 플러스 1개, 13개. 어유. 13개는 왜 나오냐? 제가 유튜브에서 봄 7개래요. 다시 범범범범이 왔네. 텟! 어디 7개야, 씨. 야, 주라고 했죠, 주. 네. 미국 국기에 있는 별입니다. 미국 국기에 있는 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기에 있는 별은 각 주를 미국에 있는 국기에 있는 별은 각 주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별은 몇 개일까요? 별은 50개 아닌가요? 12개, 50개, 7개, 50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바로 정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답은 50개가 맞습니다. 미국 국기는 현재 각 주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별에 숫자를 하나씩 매기고 있는데요. 별 하나당 각 주를 의미하며 현재 미국은 50개의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현재 주가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논란이 되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기에는 13개의 줄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첫 주가 13개였기 때문에 그거를 의미해서 13개의 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줄. 그래서 13개의 줄과 그리고 50개의 별 해서 그렇게 줄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냐고? 감사합니다. 제가 좀 화를 내지 않고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퀴즈를 풀어본 거는 동상이몽, 손익분기점, 풋살, 전봇대, 전주번호, 그리고 미국 국기의 별인 50개가 있었다. 쌀쌀이님은 전부 다 맞추셨고 자연의 수준다님은 두세 개, 쌀쌀이 흔들흔들은 0개, 팬팬님은 50이자마자 1개 맞추시면서 그리고 박코드님까지 1개 맞추시면서 총 쌀쌀이님께서 많이 맞추셨는데 역시 쌀쌀이님이 대학생이어서 그런가 퀴즈를 다 한 번에 싹싹싹 맞추시는 것도 있고 드립으로 이겼다라고 하는데 드립으로 이긴 게 맞아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지식은 얇고 넓게라고 하는데 지식은 원래 보통 깊고 넓게라고 하지 않나요? 얇고 넓게가 맞나? 진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조그마한 지식, 제가 말한 지식 알고 계시면은 다른 데 가서 좀 자랑은 할 수 있어. 야, 친구 데려봐. 야, 너 미국 국기의 별 몇 개인 줄 아냐? 에이, 멍청한 놈아. 50개야, 50개. 왜? 그리고 미국 줄이 13개인 줄 알아? 처음에 미국의 주는 13개였거든. 그걸 의미해서 13개 주를 넣은 거야. 미국이 주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별을 하나씩 추가한대. 총 26번의 주가 추가됐대. 알고 있어, 알았지? 26번이나 수정됐어. 알았지? 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26번이 만나 쉽게 한데 길고 넓게는 이 시간이 부족하고 인생은 짧고 굵게 살아야 되며 인생은 짧고 길게 살아야 된다. 아주 여러분들의 소신발언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클 퀴즈가 끝이 났는데요. 쉬운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넓고 아니 얇고 넓게 지식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퀴즈를 잘 푸시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해서 개꿀 퀴즈가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개꿀 포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들려드리는 시인데 시는 이번에도 짧은 걸 가져왔으니까 잠깐만 졸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져온 시는 바로 강아지가 들려드리는 검은 고양이라는 시입니다. 검은 고양이 건경인. 밤의 적막을 피하여 길길이 어둠을 부르는 넌. 끔찍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산을 허물고 바다를 허물고 사람을 허무는 캄캄한 발정. 독한 그리움. 배가 고프면 그리움도 죄인가. 병이 깊으면 마침내 힘이 되는가. 사리로 어둠을 키워온 자 그토록 오래 꿈꾸고도 남아있는 저 무서운 허공. 정직했으므로 완전히 혼자인 너는 가장 깊은 어둠으로 살아있다. 네 희망은 헛되어 더욱 빛날 것이므로. 건경인 시인의 변명은 슬프다에 수록된 시인인데요. 어떻게 강아지가 고양이 이야기를 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좀 저도 이상해요. 강아지면 강아지 시를 가지고 뭔데 또 고양이 시를 가져왔는지. 그래도 뭐 살짝 이 시가 있잖아요.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익스플로전 하고 외치는 애니메이션 하나 있거든요. 코노스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외칠 때 무슨 닭살 돋는 중이병 멘트를 막 한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여, 나의 뭐 부름에 응답하여, 이런 식으로 막 닭살 돋게 얘기하는데 이 시도 살짝 좀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느낌의 닭살을 좀 돋게 하는 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감상을 말씀드렸는데 제 감상이 여러분들의 감상과 겹치지 않도록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팬팬님께서 검은 고양이 네로 노래를 불렀어요.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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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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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라랄라랄라 랄라. 터보 시절의 그 노래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걸 왜 알고 있지? 이 노래가 내 시대의 노래가 아닌데? 네. 전 모르는 노래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검은 고양이의 건경인 시인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시를 들어봤고요. 이 히트곡이니까 아마 알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데 맞아요. 히트곡이니까 아는 거지. 꼰대여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개꿀 포함을 한번 끝내는 거와 함께 오늘의 라디오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가 좀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적당하다 하시는 분도 있으며 여기서 좀 더 줄여달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상을 아마 줄이지 않을 것 같고요. 추가되면 좀 더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라디오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상식을 키워주는 시간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에어컨 이야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환타 이야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 또 이제 오늘은 또 렌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식 속에서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안 들으면서도 또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고 채팅 안 치시더라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한번 심심할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 어떠신가요? 저는 술 먹을 때마다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를 전부 친구한테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시간, 4시간 동안 술 한잔 마실 때 저 혼자 떠들어요. 거의 혼자 라디오 튼다고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주변 제 친구들이 테이몽은 걸어다니는 라디오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라디오가 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도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를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라디오는 다음 주 그리고 내일은 레식에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say goodbye 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헤어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들어볼 노래는 10cm의 노래를 하나 더 들어볼 거고요.
10cm의 스투커라는 노래 들어보면서 이만 헤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굿바이입니다. 모두 푹 주무세요. 안녕.